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도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이번에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제가 현재 보고 있는 시장 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보고 있는 시장 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 최근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지만은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앞으로 이제 주가의 흐름에서 단기적인 시장 뷰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인 좀 큰 그림에 대한 시장 뷰도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이유를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이제 목적지가 있어야 지금 어, 그 목적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근처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매매를 할 때, 투자를 할 때는 내가 현재 어느 목적지 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마음속에 항상 머릿속에 그려놓고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단기적인 투자 뷰로 봤을 때 상승을 할 것이냐 하락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뷰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크게 상승을 할 것인가 이제 하락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잡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이제 좀 매매하는데 이제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보통의 투자들은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들로 하여금 이제 쉽게 분위기에 쏠려가지고 이제 매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투자뷰에 대해서 좀 올려드렸는데, 지난 영상들을 보면은 뭐 4월의 투자 전략이라던가, 아니면 뭐 지난번 1주 전이죠. 네, 매수뷰로 보고 이제 시장을 대응했던 이유라던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부분보다 이제 단기적인 매매 스타일에 가깝죠. 그래서 단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이 뭐 상승이냐 하방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상승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잡아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좀 차트를 좀 보면은 뭐 이거는 또 예측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 이후의 매수뷰로 보고 나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이 결과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추세를 돌리고 상승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뚜렷하게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는데, 근데 요번에 이야기 드릴 부분은 이 단기적인 뷰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인 뷰에서 상승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하락이 나올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을 잡아가는 부분을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단 과거에 대한 흐름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에 지금 이 주식 투자하기 전에 이제 금융권에서 이제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는 게 이제 좀 돈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근데 그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전부 다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뭐 이제 사업으로 돈을 벌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갑자기 부를 축적하신 분들도 있고, 뭐 물론 이제 경기에 대해서 잘 알아가지고 이제 돈을 많이 불리신 분들도 있고 등등등, 이제 다양하시거든요. 다양한 분들을 많이 만나왔는데, 근데 돈을 많이 가지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성향이 좀 비슷해요.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굉장히 투자에 대해서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내 돈을 지키려고 하는 방식의 투자비를 갖는 게 대부분의 이제 좀 자산가들이 그런 전략을 잡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엔 우리가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좀 투자 성향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그렇다는 말은 좀 짧은 시점에서 보는 매매 관점보다는 좀 큰 그림에서 매매 관점을 보면서 대응을 잡아가면 어떨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그 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올해는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1년 단위로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올해에는 뭐가 좀 괜찮을까? 뭐 이런 거죠. 네. 항상 이제 왜냐면은 뭐 대통령이 바뀐다거나 뭐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매년 초에 나오고 그다음에 연말에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이제 1년 단위로 해서 많이 거의 대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참고하는 게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세미나를 많이 가요. 이제 매년 가고 있는 것 중 하나.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주봉 차트거든요. 주봉 차트를 좀 보면은 이제 2014년 때부터 이제 매년 참관했던 세미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세미나. 그래서 15년, 16년도, 17년도, 그리고 18년도, 그리고 올해 19년도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년도도 이제 또 갈 예정인 그 세미나를 좀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냐면은 이제 서울 머니쇼라고 있어요. 그래서 세미나 이제 그 경제박람회인데 그리고 이제 대충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각 투자 금융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이제 총괄해서 이제 매년 트렌드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이슈가 나오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들 보고 있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저는 지금 개인 투자다 보니까 좀 금융권에 있는 정보를 바로바로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일 테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권에 종사하는 이들이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성공했다는 아니면 좀 이제 직급이 높은 이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요번 올해 경기 트렌드에 대해서 경기 전망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가 이제 이 머니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는데 지난해 매년 거기에 대한 트렌드를 좀 보면은 그 2014년도 15년도 때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해외 증시 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베트남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저기 인도라던가 이제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해서 넘어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올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재작년에 뭐 신재생에너지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매년 트렌드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과연 이제 어떤 게 트렌드가 될까 이런 것들 좀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뭐 다들 알고 있겠지만은 뭐 전기차라던가 뭐 인공지능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향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뭐 업황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아니면 각국에 대해서 이제 좀 어디 성장할 나라에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파헤쳐 봤는데,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번에 증시가 많이 흔들렸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업황에 대한 뷰가 아니라, 이제는 좀 그 경기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채가 늘어나면서 좀 자금적인 부분에서 신용이 떨어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금융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다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머니쇼라는 것 자체가 하는 날이 이제 5월 달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길어지면 이것도 아무래도 좀 미뤄질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봤을 때 지금 제가 어찌됐건 간에 큰 그림을 본다면은 지금 3월 말 4월 달에 이걸 생각을 하나 아니면 이제 5월 달에 요거를 좀 참고를 해서 좀 큰 그림을 그려보나 이제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리고 경험상 봤을 때 과거부터 지금까지 매년 봐오면은 이제 절대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 나라가 망한다거나 뭐 과거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당시에도 뭐가 뭐 부도가 나곤 하지만은 그 업황에 대해서 완전 고꾸라진다던가 뭐 절대 이제 뭐 파산한다던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치킨 게임에 들어가더라도 누군가가 이제 포기를 하고 양보를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더 그 이제 정상화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게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인데, 유가도 지금 서로 양보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건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다시 한번 더 과거 이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지금 다시 한번 더 2배 이상 올랐던 것처럼 지금도 요번에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지만은 이것도 이제 조만간 다시 한번 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누가 먼저 양보할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점을 잡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차피 조급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돈을 갖고 이제 어디에 투자하면 될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이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들보다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지켜보면서 이게 다시 한번 더 돌리기 시작을 할 때 여기에서 누가 양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 시점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기다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뭐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월봉을 보니까 굉장히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죠. 많이 달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요번에 큰 그림을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또 말씀을 드려보면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18년도부터 이제 19년도, 그리고 이제 20년도부터 넘어온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거든요. 20년도를 좀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20년도 초부터 지금 이제 3월 30일이니까 말이 끝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지금 이 시점이 1분기 시점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이제 오늘 기준으로 1분기 실적이 끝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전에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과거에는 이제 경기가 계속해서 크게 굴러왔어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갑자기 확 막힌 게 아니라 이제 뭐 꾸준히 준비를 하면서 뭐 기업들이 계속해서 살아나는 기업들도 있었고, 혹은 뭐 사업이 안 돼가지고 망하는 기업들도 있었는데, 요번에 2020년도 1분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이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면서 굉장히 이제 경기에 대해서 좀 수축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앞으로 장기화가 될지 아니면 단발성으로 끝날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장기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일단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투자 전략이 뭐냐면은, 이번 1분기 실적을 보고, 1분기라고 하면 사실상 3월 말에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나오는 시점은 아마 이제 5월 달이 되겠죠. 이제 5월 중순이 될 텐데, 이때 이제 실적을 보고 이제 좀 방향을 잡아 나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는 그런 어떤 투자 분야 말씀을 드렸지만은, 단기적인 뷰에서는 뭐 이제 상승과 하락이 공존하는 이제 혼조세에 대해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단기적인 투자물을 잡고 짧게 매매하는 전략을 잡아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좀 큰 그림에 있어서 5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내가 진짜 실제로 이제 매집을 해 나가도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좀 더 이제 관망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큰 그림을 잡아 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려고 하고, 이제 어떻게 볼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보면은, 방법이 없어요. 그냥 1분기 보고서들, 이제 사업 보고서들 좀 분기 보고서 나올 때 그거 다 까봐야죠. 종목들 다 까보면서 실제로 요번 이제 1분기가 이제 경기, 자, 일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게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이슈가 되면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이런 뭐 사회적 거리두기라던가 이런 게 나왔던 게 이제 2월 달부터 들어갔을 텐데, 이제 실질적으로 1월
그러니까 1분기의 절반이 거의 경기에 대해서 많이 타격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번에 사업 보고 1분기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어떤 투자비를 잡을 것이냐면은 이게 계속해서 코로나가 지속이 됐을 때 계속해서 사업적으로 매출적으로 타격을 받는 기업인지 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오히려 매출이 성장한 기업들도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좀 업황에 대한 그런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바뀌어 나갈 것인지,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를 해도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특징을 잡아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올라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된 기업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뭐 천천히 접근을 해도 뭐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이 1번에 대한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1분기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반대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다시 한 번 더 복구를 하는 이전 매출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1번 부분에 있어서 향후 다시 한 번 더 매출이 안정화가 되고 돌릴 수 있는 기업들을 이제 찾아 나갈 거고, 대표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지금 매출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제가 늘 이제 말씀드리는 기업 중에 GKL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사실 뭐 걱정을 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최대 주주를 보면은 알겠지만은 뭐 개인이 운영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최대 주주가 한국관광공사고 이제 그다음이 국민연금이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망하는 기업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요번에 영업 정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업을 안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매출에 대해서 타격을 받지만은 이게 평생 그렇게 타격을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즉 다시 한 번 더 매출이 돌아오는 시점, 이제 다시 한 번 더 가게가 돌아가는 이제 카지노가 운영이 되는 시점이 들어올 테고, 이제 그때가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전 주가 위로 올라오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을 미리 찾아놓고 지금 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만약에 침체가 이어진다면은 결국에는 이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놔야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뭐 이제 경기가 뭐 통화 정책을 하던 아니면 이제 나라에서 뭐 여러 정책을 펼치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받고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오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많이 찾아놔야 앞으로 좀 다시 한 번 더 올해 그리고 내년도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 놓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하지 못하는 게 다시 이야기 드렸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예상일 뿐이고 실제로 이제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타격을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당연히 모든 기업들이 뭐 이제 2천여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까보면은 뭐 5월 달에 시작을 해도 6월 달, 뭐 7월 달까지 길게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하긴 무리 있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같이 하면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은 더욱더 시너지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뭐 또 카톡방에서도 뭐 같이 하시는 분들에게도 이제 노하우 같은 것도 많이 공유를 해 드리니까 그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나 뭐 시장에 나오는 이슈들을 가지고 이제 보면서 맥점들 잡아 나가는 거죠. 요번처럼 이제 여기서 이제 매수뷰를 봐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요번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추세를 봤을 때 여기서 급하게 돌릴 만한 명분이 없잖아요. 뭐 아무리 돈을 푼다고 해도 이게 기업들이 살아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은 이제 언발에 오줌 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보여드려 보면은 이제 카톡 내용을 보여드릴까 했는데 좀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온 내용이어가지고 일단 보여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뭐 지금 시점에서 미국이 뭐 돈을 푸는 게 언발에 오줌 누는 꼴 같다라고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말은 이제 이렇게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 반등을 하는 부분도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주가가 흘러내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좀 기다리면은 더욱더 매력적인 매매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 보면서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가 만약에 대응 못 하신 분들, 요번 이제 하락에서 대응을 못 하신 분들은 이제 좀 손실이 클 텐데, 그거를 계속해서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후에 뭐 2년 뒤, 3년 뒤에 증시가 지금보다 이제 다시 돌리는 시점까지 기다려 가지고 주가 내 계좌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이제 고점에서 좀 현금을 확보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면은 좀 평단을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전략을 잡아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참고해서 이번 시장 잘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